안녕하세요. 로이어킹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가 오늘 아침에 저희 이제 개혁신당 최고위 회의에서 새로운 인재 3명에 대한 영입을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3명이 저랑 아주 친한 동생들이고 지인이고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선거대책본부에서 조영민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재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 이 정치 플랫폼, 이걸 형성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도 예전에 좀 정치에 들어간다 또는 정치색이 입혀진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 게 사실입니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설득하는 데 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다른 거대 양당과 다른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만의 어떤 가치,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동의를 하면서 이번에 저희 이 개혁신당의 선거 캠프에 같이 합류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AI 시대가 다가오고, 뭐 이재명 전 대표라든지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다양한 지금 대선 후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AI는 무슨 단순히 챗 GPT가 아니고, AI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시대에 적응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AI는 일종의 증폭기와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AI 산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확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항상 앞서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뒤처질 수도 있는 거죠. 엊그제 중국 이틀 전에 베이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마라톤을 하는 장면이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고, 이런 아주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어떤 지도자가 이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바르게 방향을 키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제가 항상 주로 예를 들은 선장을 얘기를 들면, 평탄한 흐름 속에서의 운항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와 달리 그 속도가 100배, 1000배, 10,000배의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급변하는 속도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 물길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양당에서 나와 있는 후보들이 과연 이런 급물살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준석 후보의 강점이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영민 대표와 같은 훌륭하신 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선대 공동본부장을 맡아주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새로운 인재들, 정말 기존에는 정치에 대한 환멸감 때문에 차마 정치계에 섞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치란 말만 들어도 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은 다르다는 거죠. 좋은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목요일 날 오전 선거대책본부 회의에 공식적으로 아마 여러분들께 다 인사를 드릴 것인데, 그때 인사를 하기 전에 제가 한 명 한 명씩 좀 간단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승우 대표입니다. 이승우 대표는 중고나라 다들 아시죠? 중고나라를 창업한 창업주이고요. 초대 이 중고나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근을 많이 쓰시고 계신데, 이 중고나라가 사실 처음 이 중고거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중고 물품이 사실은 기피 대상이기도 하고, 이 또 누가 쓰던 물건을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상태에서 이 중고 시장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거를 키워가지고 회원 수가 2,300만 명이 넘게 되었고, 거래액도 3조 원씩 될 정도로 이 플랫폼을 키워온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사실 저는 이 친구랑 한 2년을 맺은 지가 한 4, 5년 정도 됩니다. 과거에 이제 이 중고나라 엑시트를 할 때 제가 이제 M&A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M&A 관련된 부분을 컨설팅 해주고 조언해주면서 친분을 맺게 됐고, 이제 지금은 형 동생으로서 너무 친해서 자주 소주도 기울이는 정말 훌륭한 친구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보였지만, 제가 이승우 대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내주고, 지금 이 급변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헌신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강력히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커머스 시장, 지금은 이커머스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영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커머스 관련돼서는 이 커머스 리그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지금 현재의 우리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이해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정책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들을 많이 제시할 거다, 이렇게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친구는 노재권 대표입니다. 이 노재권 대표는 지금 코즈웍스라고 하는 곳에 대표이사로 있는 친구인데,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적극적으로 추천한 이유는 처음에 이제 네이버에 해피빈 다 아시죠? 이 기부 플랫폼입니다. 그 기부 플랫폼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들어가서 같이 함께 기획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현재도 계속 이 기부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공익 비즈니스 컨설팅, 그 다음에 기업과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요즘 사기업들도 이 CSR이라고 해가지고, 이 CSR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뭐 감히 대한민국 1등이라고 당연히 추천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좀 더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공익이나 기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히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노재권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IT와 결합하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서로 부담감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은 기부도 쉽게 하고, 또 그 기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것이 실제로 어려운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투명성, 이런 것들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가 어떤 공약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미래 가치를 설계할 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식 쪽에서 또 정말 괜찮은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동훈 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울프강이라고 하는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스테이크 집이고, 이거를 이제 한국하고 홍콩 이렇게 해서 지금 본인 지사장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울프강 스테이크에서
이 대표가 독자적인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그 스테이크 음식을 한국적으로 잘 결합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프강 스테이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신김치 같은 거, 묵은지 같은 것들을 같이 스테이크랑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과거에는 또 뭐 순두부찌개를 재해석해가지고 울프강 순두부찌개 이런 것도 선보이는 등 뭔가 우리의 한국 음식 이런 것들을 세계화하는데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친구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우리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홍콩이나 이런 데에서도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홍콩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사업을 했을 때, 요식업을 했을 때와 국내에서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비교를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있고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물론 울프강 스테이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좀 고급 그 음식점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마음은 잘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처음 아주 어려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지금 성장시키고 키워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는 푸드트럭 있지 않습니까? 커피 푸드트럭. 이걸로 본인의 어떤 저거를 계속 해왔던 사람으로서 최초에 제가 알기로는 제1호 푸드트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F&B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에스프레소 커피 푸드트럭, 대한민국 1호 커피 트럭이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큰 어떤 요식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전부터 아주 밑바닥부터 직접적으로 푸드트럭까지 해가면서 성장해 온 친구로서 좀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요식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또 좀 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공약들을 제시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히 이렇게 이제 3명을 소개했는데요. 아마 이분들의 다양한 활약들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새로운 좋은 인재들이 이제 몰려들고 있다. 개혁신당에 몰려들고 있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양대 정당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뭐 어차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계엄과 내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의 잘못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사과하거나 이걸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과거의 발목이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경선을 거치긴 했지만은 결국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어떤 정책, 또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뭐 내가 친하고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어떤 곳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고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 대한민국이 이 급변하는 AI 시대와 급변하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과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간단히 3명 설명드렸고요. 조만간 아마 목요일 날 각 3명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본인들의 어떤 포부와 이런 것들을 밝힐 테니까 잘 기대해 주시고, 또 혹시 뭐 부족한 게 있더라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뭐 개혁신당에 계시는 당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우리가 뭐 정당의 이런 내용들을 떠나서 어떤 좋은 정책과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모두 응원하고 같이 자신의 여러분들의 의사와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